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종훈 후보와 김상권 후보에게 교육 현안을 묻고 공식 답변을 받았는데요. 두 후보의 중점 공약을 최진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경남의 초중고 과밀 학급이 문제가 되는 학교는 모두 70곳. 대책을 물었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조립형 교실 설치와 방역통합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니 학교 또는 분교장의 형태로 해서 공간만 있으면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권 후보는 시군과 협력해 학교를 지을 땅을 확보하고 통학 거리 조정과 자유학부제 허용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유 있는 학교에 신도심의 가대학급 혹은 가대학교 학생들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김상권 후보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의실 부족과 농어촌 학생 박탈감 해소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관련 대책으로 초중학교 진로 교육 강화와 극장형 스마트 교실 도입, 코딩 등 전문교사 지역교육청 배치, 미래교육지역센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고교 학점제 시행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교사 수급과 농어촌 지역 교육 불균형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는 관련 공약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인 아이톡톡으로 농어촌 교육 콘텐츠 제공, 진로 교육원과 학부모 통합 상담센터 운영을 내세웠습니다. 이주 아동과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대책도 물었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동부권의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을, 서부권의 진로 적성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상권 후보는 시군과 함께 상담과 교육적 지원 업무를 협력하고 다문화 한국어 상설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후유증 대책으로는 박종훈 후보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습 손실 보강을 추진하고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김상권 후보는 아이톡톡이 공부 분위기를 흐리고 오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마을 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자치단체들이 도로나 터널을 내고 관광시설을 만들 때 자금 확보를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을 벌여서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줄줄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190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고성읍에 아쿠아리움을 짓기로 고성군과 협약한 것은 2017년. 하지만 5년이 넘도록 사업 예정지는 황량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3년 전 고성군이 사업지 땅을 용도 변경해주지 않았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 다 끝나고 이제 토목 다 끝내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데 지구단 계획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고성군은 사업자가 실시 계획서나 자금 확보 능력 증명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업자는 고성군을 상대로 18억 원대 해지 지급금 청구 소송을 내 4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이 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으로 문제 없고 징계처분 받은 내용 없다. 김해 씨가 2008년부터 추진한 구산동과 삼방동 3km를 잇는 동소터널 민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업비 620억 원의 컨소시엄을 꾸렸지만 14년 동안 진척도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자재값 등 사업비만 260억 원 넘게 불어나 양측은 지난해 말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김해 씨가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만 25억 원이 넘습니다. 쓰고서도 제가 규칙이 없는데 부담 안 하려고 그러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러고 우리도 부담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협상결을 되는 거고요. 자치단체 민자 사업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기관의 경제성 검증과 민지 적격성 검증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련 조례와 규정에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경남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시공 중인 민자 사업은 33건. 사업 파행에 따른 소송 비용과 해지 지급금의 책임 규명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남해군이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군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개인정보가 든 명단을 삭제했지만 주민 35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유출된 지 10개월 뒤였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군이 지난해 작성한 지적재조사 대상 명단입니다.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00여 필지의 땅 주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엑셀 파일 형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남해군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지됐습니다. 명단에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87살 이모 할머니 집. 가족들은 취재진이 요양병원에 가 있는 할머니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군에서 그렇게 개인정보를 그렇게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공개가 되면 그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근처 마을회관을 찾아가 왔습니다. 주민들은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당황해합니다. 자칫 전화, 금융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혹시나 뭐 사기꾼이 그걸 알아갖고 팔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지요. 남해군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공지한 사실을 뒤늦게 한 직후인 지난달 27일에야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부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3개월이 하지만 자동이 바뀌고 대부분 공개 정보 입수해 보면서 사과드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등을 유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사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봄과 여름의 사이를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남 곳곳으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창원의 오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보다도 높겠고요. 합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따스한 햇살 속에 오늘 낮 시간대에는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곳곳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큰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도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으로는 대기질이 좋지 못하지만 우리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김해와 창원 14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밀양과 의령이 30도, 창녕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성과 통영, 거제 등 해안 지역으로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함양이 8도로 출발하면서 다소 서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합천과 함양의 낮 최고 기온 30도, 거창과 산청, 하동과 사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1.5m로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해상의 하늘도 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예보 없이 간간히 구름만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고성의 조선소 3강 SNC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남의 첫 사례입니다. 노동청은 3강 SNC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보건 체계를 갖추지 않은 혐의 등을 확인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동의 한 서당 훈장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의 사정으로 입수한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의지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 13명 가운데 10명과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훈장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3명을 2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이 6.1 지방선거에 대비해 오늘부터 경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계 강화를 발령합니다. 또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엔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해 모든 경찰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 시민행동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이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으로 평등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남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모레까지 답변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중순까지 범도민 농촌 일손돕기 센터를 열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으로부터 자원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경남도는 양파, 마늘 수확과 모내기 등 10만 헥타르에 인력 148만 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